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고비가 타당성이야. 요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조문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선량한 풍속기타 시작.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보시고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밑줄 보셔. 성립 당시 기준. 그리고 이미 여러 번 설명했어. 유효 무효를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 이미 여러분들 반복해 왔잖아. 성립 시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면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장 넘겨. 그러면 이제 48페이지 봤더니 뭐 반사회 질서의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그러면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래서 우리는 50페이지 가서 한 장 넘겨.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지. 요거 하나 공부하는데 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는 꼭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근데 아닌 경우 그걸 시험에 나와. 투기 목적으로 입주권 15개를 샀대. 투기 목적으로. 그럼 투기 목적으로 15권 입주권을 샀을 때는 칭찬해 줘야 돼? 때려 죽여야 돼? 근데 그건 반사회적 행위 같지?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반사회적 행위 아니야.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 투기는 있는 사람들이 해, 없는 사람들이 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있는 사람들 위한 사회다 하시면 돼. 그러면 당신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생각해봐.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있으려고 꿈만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봐. 세금 포탈하려고 조세 포탈. 세금 포탈하려고 토지를 팔았대. 그거 있는 사람들이 해, 없는 사람들이 세금 포탈은. 반사요, 아니요? 그것만 몇 개 써놓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반가로 2번에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오지? 거기다가 메모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반사 아닌 경우 여기다가 메모해놓고 조투관광통신 이렇게 써봐. 그냥 써 이렇게. 조투관광통신은 반사 이렇게만 써놔. 써놔. 글씨만 읽어봐. 그냥. 글씨가 잘 안 보여? 정자 투. 여기는 뒤에는 이렇게만 써놓으라고. 자, 외운다. 조투관광통신은 반사 아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조가 조세 포탈. 안 써도 돼. 그냥 밑에 읽어보면 되니까. 투는 뭐겠어? 투기 목적. 여기는 다시 강제집행 면탈. 강자가 여기는 강박에 의해서 토지를 국가에 주었어. 강박에 의해서. 다시 강박에 의한. 통이 뭐냐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통정허위 표시. 통정해서 둘이 짜고 통정해서 매매했어. 통정 매매. 나도 그냥 이따 배우니까. 여기는 다 같이 명의신탁. 투기 목적으로 명의신탁이야, 이런 것들. 그냥 이게 놔두고 지금부터 밑에 밑줄 그으면 돼. 한번 보자. 밑에 1번 봤더니 이제 강제집행 면탈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강제가 중요해? 면할 목적이 중요해? 강자 중요해, 강자. 이제 시험 보는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강제집행만 나오잖아? 그럼 이거 반사 아니다 이렇게 외워가는 거예요. 2번. 부동산 칠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나오지? 명의가 중요해? 신탁이 중요해? 신탁에다 신 동그라미 있죠. 명의신탁에다 신. 그 다음에 3번.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유언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이 외포되어서 놀래서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했거나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개입이 되었대. 중요한 말이 뭐겠어? 그렇지. 강자 동그라미 치는 거야. 강박 동그라미. 잘 가르쳐? 못 가르쳐?
잘 가르쳐. 그 다음에 그 4번은 이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대. 그래서 여자가 용서해줘. 그럼 용서해주면 그냥 용서해줘야 돼. 토지를 받고 용서해줘야 돼. 그냥 용서해주면 또 바람핀다고 그놈이. 그래서 용서해주는 대가로 아직 쓰지 말어. 용서해주는 대가로 토지를 주기로 했다.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은 읽어봐도 되잖아. 그런 것들은 상식으로 읽어봐도 될 수 있는 거 안 나와. 그 다음에 5번에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 나오잖아. 임치에다 동그라미 쳐. 임치는 맡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2천억을 모집해서 동방 수량에 자기 그 사돈인가 있어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 뭐 몇천억을 모아서 끄집어 비자금을 만들었어. 비자금을 모았다고. 그것을 맡겼어. 그러니까 비자금을 모은 것하고 맡기는 것은 다르지. 그러니까 맡기는 것은 반사 아니다 그 말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 요거 읽어보면 안 되고 여기서 법률행위가 뭐냐 여기서 법률행위가 임치가 법률행위잖아. 그냥 그것이 반사 아니다 그런 얘기야. 임치는. 그 다음에 그 4번에 6번에 양도소득세 나오지. 세 동그라미 조세. 회피. 조세 회피 나오지. 세금 포탈이야. 세금 포탈. 그 다음에 이른바 세입자 입주권 15개를 투기 목적으로 매수했대. 중요한 것은 투기 투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반사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므로 이런 거 읽어보면 꼭 반사회적 행위 같거든. 안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요것만 외워도 충분히 합격해. 자, 여러분 다 조투관광통신은 반사요 반사 아니요? 반사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봐도 다 알아. 첩계약. 분처가 있는 사람이 분처에 동의 얻어서 분처요 여기. 분처 동의 얻어서 이 사람과 첩계약을 했다. 동의 얻어서. 분처에 동의 얻어서 다른 여자와 첩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분처에 동의를 얻어서 첩계약을 했대. 그 분처가 동의할 때는 속이 어떻겠냐? 동의해 주겠냐 너 같으면? 네가 가서 딴 년하고 살아라 붙어서. 속이 좋아? 쥐약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분처 동의 얻어서 이루어진 첩계약. 동의가 중요해. 첩계약이 중요해.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공정과 상식 이렇게. 읽어보셔. 쭉.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양가로 6번에 53페이지 양가로 동기의 불법 나오지? 동기에다 동그라미 쳐봐. 동기. 동기가 뭐냐면 우리는 맨 뭐만 공부하냐면 의사 공부하고 있어. 의사.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의사를 결정하게 된 원인 이렇게 쓰면 돼. 동기가. 의사를 결정하게 된 원인. 그래서 갑이 우리 이 건물을 임대해야 쓰겠어. 우리 갑의 건물 임대. 응? 갑의 건물을 X 건물을 임대하고 차임 100만 원 주겠다 한 거야. 차임 100만 원. 근데 X 건물을 임대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X 건물 임대해야 되겠다. 이게 의사요. X 건물, Y 건물 있는데 X 건물 임대해야 정했다. 이게 의사. Y 건물 임대해야 쓰겠다. 의사. 근데 X 건물을 임대하게 된 이유가 미용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을의 의도가 의사가 X 건물 의사를 결정하게 된 원인이 도박장 개설을 하려고. 따라서 을이 X 건물 임대한 목적이 의도가 의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도박장 개설하려고 했어. 그럼 이건 유효요 무효요? 근데 갑은 이 사람이 임대한 이유가 상가 건물 임대하니까 도박장 하려고 했는지 미용실 하려고 했는데 모르잖아. 모르지? 그러면 유효겠어 무효겠어? 따라서 상식이. 민법은 상식이 통하는 사예요. 근데 갑이 요놈이
다른 데서 도박장 하다가 같이 갑도 도박장 하러 갔어, 거기에. 그러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요거 온 거예요. 그럼 요놈이 분명히 과거에 도박장 개설했던 사람인데 또 자기 건물 임대한다는 얘기는 미용실 하려고 했어. 계약서에는 미용실. 남자가 미용실 하냐? 해? 근데 남자가 미용실 하는데 과거에 요놈이 뭔 짓 했어. 그러니까 임대인은 분명히 도박장 개설할 것이는 알잖아. 그래서 따라서 동기가 알려진 경우 그런 경우만 무효라고 하셔야 돼. 동기 그러면 거기다 동기 동그라미 쳐놓고 동기 동그라미 쳐놓고 자 표시 동그라미 밑으로 내려와서 6번에 2번에 표시 그리고 동그라미 알려진 경우 이렇게 동기 두 개의 경우에만 무효가 돼. 그러니까 동기는 의도니까 나타나지 않거든. 그런 것들은 의사는 나타나. 근데 동기는 나타나지 않거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게 된 원인을 동기라고 한다 하시면 되고 동기가 반사회적 행위인 경우를 동기의 불법이라고 불러. 그러면 동기의 불법의 경우 그 법률행위는 안 나타나거든. 동기가. 나타나면 무효가 된다 하시면 돼. 다시 동기는 어떻게 해야 무효가 돼? 외부에 표시되면 또는 알려진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하셨냐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이제 반사회적 위반의 효과 나오지? 이제 반사회적 행위가 되었대.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자 밑줄 그으셔봐.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 밑줄 그으셔 이제 지금부터. 3번에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나오나? 양가로 1번의 일반적 효과로서 절대적 무효 이렇게 밑줄. 이 말은 뭐냐면 무효의 효력이 절대적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 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 이 매매계약이 유효이면 을은 아무나 붙잡고 약정 지키라고 해야 돼. 특정인에게만 약정 지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은 약정한 사람들끼리의 효력이 미치지. 그러면 계약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미쳐 특정인에게만 미쳐. 이런 걸 상대적이다 이런 말을 써. 계약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쓸 거 없어 이제. 네. 다시 한다. 계약이 유효이면 그 효력은 약정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효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효요. 그리고 약정한 사람들만 지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을과 거래한 병, 갑과 거래한 정,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진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른다. 무효의 효력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요. 누구에게나 무효요. 그래서 무효의 효력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효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가 아니고 제3자에게도 항상 무효로 다뤄진다 그런 뜻이야. 절대적이다 이런 뜻. 따라서 이봐.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가 되어서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때 자, 갑을 간의 매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술 먹고 갑이 술 잔뜩 먹고 의사를 정해서 무효가 되었어. 그러면 1번 소유자 갑에게서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이전 그 다음 접수 날짜는 11월 11일 그리고 여기에 등기 원인을 쓰는 거예요. 등기 원인을 써. 그게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래서 매매를 써 이렇게 매매. 그리고 소유자 을 이렇게 쓴다고 등기부에. 그리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써 등기부에. 그런데 이 매매가 갑이 매매할 때 술 먹고 했다면 이 매매가 뭐가 돼? 무효. 그러므로 등기도 무엇이 돼? 무효. 그럼 이 매매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인 것이 아니고 제3자 병이 봤을 때에도 병이 갑이 술 먹고 매매했다는 걸 병이 몰라.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이라고 불러. 어떤 사실을 모르면 선이, 어떤 사실을 알면 악이. 그러면 을이 이렇게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등기되어 있을 때 소유자는 지금 갑이 술 먹고 했으므로 소유자는 갑에게 있어.
따라서 이런 경우를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 명의인이 을인 경우, 이런 경우를 실체 관계와 등기 명의인의 일치요, 불일치요,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체 관계와 등기 명의인의 불일치라고 해. 그럼 소유권이 갑에게 있어. 그런데 3번 이 을이 3번 병이 이렇게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자 병 이렇게 넘어왔을 때 이게 무효등기니까 이 사람이 권리를, 매매라는 권리를 통해서 이전 승계하려거든 소유권 넘겨주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소유권이 없잖아.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해서 권리를 넘겨줬다고 해도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 자, 따라서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해도 양도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돼. 이 토지, X 토지의 등기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소유권은 갑에게 있거든, 지금. 따라서 갑이 등기해줘야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이 없는 자가 이전해 주었다고 해서 권리 취득하지 못해. 그래서 이 매매가 지금 무효인데 병이 선이요. 그럼 선이의 경우 나는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등기원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면 매매가 유효인 줄 알았다고 했어도 이 매매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요. 누가 봤을 때도 무효요. 이 사람에게도 무효로 다뤄진다. 효력이 절대적이므로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효였고 이 등기가 무효 등기였으니까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네, 그냥 절대적이다. 이 말만 아시면 돼. 일단.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 말은 이 매매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이거나 반사회적 행위가 됨을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면 그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지고 이 등기는 누구에게나 무효 등기로 다뤄지므로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이게 유효가 되지 않는다 그 말. 따라서 병이 선이라도 갑과 을은 병에 대해서도 이게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 무효 여기. 그리고 이 말은 여기서 전항의 무효는 만약에 이렇게 선의의 제3자에게 아직 안 써도 돼. 조문이 이런 말이 나와.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두 사람 사이의 무효는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니네하고 을과 병 사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갑과 을의 매매가 됐고 을과 병이 매매해서 이 매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우리는 몰라. 지금 여기는 다시 따져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병에 대해서도 갑과 을은 여기가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유효다 무효다 그런 거 한 게 아니고 여기가 시방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면 너도 이것이 무효였다라고 주장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이 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해서 절대적 무효는 을과 병 사이에 여기가 유효다 무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에게 갑을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였으니 양도인이 권리를 넘겨줄 수가 없으니 네 등기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